뭘. 예. 자, 지금 아직, 인터뷰 녹음이 아직 안 온 모양인데요. 예. 지금 순위는 먼저 확인하고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은 시신, 검은 봉투 4개의 시신이 지금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형사과장과 통화한 얘기를 먼저 다시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어디죠? 수원시 매교동 수원천 있어요. 수원천. 불 같은 거로 쏴는 거 제방 있잖아요. 누가 발견했어요? 지원받은 의경들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 발견됐던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겁니까? 입성거리 한 2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죠. 국립과학사 연구소로 가서 거기서 검증해야 돼요. 부패 정도는 어떤가요? 그 부패는 뭐 그렇게 부패된 건 아닙니다. 발견된 부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그걸 안 여쭤봤네. 어느 부위인지 알 수 없는 설점이에요. 설점. 검은 부위 비닐로 안에 들어있는. 저 부피는 어느 정도 돼요? 봉도 한 4개 정도 되는데 한 봉지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조금씩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소식은 박소연 기자하고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견된 장소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발견된 시각이 오전 11시 24분이었습니다. 예. 일단 발견이 된 곳은 팔달산을 중심으로 보시면요. 예. 이 수원에 수원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원천에 매세교가 있고요. 세청교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제방이 있습니다. 예. 그 제방에서 네, 여기죠. 여기가 그 전에 1차로 발견됐던 부위인데요. 여기가 예. 팔달산이고요. 이제 매청교라고 있는데, 수원천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네, 매세교와 세청교 사이에서 예. 있는 제방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검은 봉지 4개에 살점이 들어 있었고요. 예. 여성의 속옷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속옷이요? 네, 바로 이번에 발견된 곳은요. 저번에 발견됐던 일주일 전에 발견됐던 곳에서 직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 그때 발견됐을 때도 이 팔달산의 등산로 초입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오늘 추가로 발견된 곳도 여기가 주택가인데다가 산책로였습니다.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에서 또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첫 번째 발견된 시신의 일부, 그리고 두 번째 발견된 시신의 일부, 동일인인지 여부인데 지금 그게 아직 밝혀지질 않았습니까? 네,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발견된 부위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인 것으로, 그러니까 살점이 발견이 된 건데 예. 이 허벅지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일인지는 지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사를 통해서 DNA 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 밝혀졌습니까? 그건 역시 지금 동일인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의 신원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견됐을 때 얼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패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워낙 훼손이 심했죠. 팔도 없고 머리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내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신원을 밝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밝힌 점은 그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 외에는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여러 사람들 걱정하고 있고 특히 수원 시민들 아주 불안감이 큰데 지금 전체 경기도 전체로 수사망을 지금 확대를 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지방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그 41개의 경찰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사 전담팀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우에는 지금 실종자와 가출자의 그 수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 실종자와 가출자 가족들의 DNA를 얻어서 그 DNA를 이제 조사를 해서 토막시신 DNA와 지금 대조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30살 이하의 그런 여성 가출자 그리고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총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그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DNA를 확보를 한 게 한 40개가 좀 넘는데요. 40개요? 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치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수색견 4마리를 투입을 해서 그 인근을 수색을 하면서 그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50여 개의 CCTV도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드디어 현상금까지 걸렸는데 현상금을 걸었다는 건 그만큼 수사가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지금 토막 시신이 발견된 지 8일째입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더욱이 그러면 범인 역시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서가 워낙 찾기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예, 5천만 원에 드디어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네. 자, 박상용 변호사. 예. 지금 평택 경찰서장을 지내셨는데, 예. 자,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수원 시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 제일 중요한 게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쇄살인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토막살인 사건에 있어서 연쇄살인범이 관여된 경우는 한 5%, 1%뿐이 안 됩니다. 아, 유영철인 그렇군요. 경우에도 21명 했어도 뭐 1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쇄살인 가능성은 적고요. 예. 통상 토막살인 경우에는 면식범에 의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식범이요? 예, 잘 아는 예. 치정관계에 의한 게 많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만약에 면식범이라면 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했을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상 이 미제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색과 탐문과 분석입니다. 예. 지금 이 추가 시신이 발견된 것도 팔달산 입구에서 떨어진 하천변이었거든요. 아, 예. 산 중심만 수색을 하다가 하천변을 수색한 것은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주변 일대를 좀 더 샅샅이 수색해가지고 나머지 시신 여부도 한번 수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범인을 잡을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좀 지금 8일뿐이 안 됐거든요. 예. 수사라는 게 그 D-Day가 있습니다. 한 30일 내 또는 20일 내에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장기간으로 넘어서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분명히 범죄자와 관련이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소연 기자. 지금 수원 시민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좀 방법은 강화가 됐습니까? 네, 결국 어제 그 시장까지 나서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손막 시신이 발견된 그 다음 날부터 관련 부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그래서 순찰을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범 지역 그리고 골목길, 그다음 공원 같은 곳에는 경찰과 자유방범대 등이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주민들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질까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 신원부터 빨리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